바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2교시는 이제 계약서 얘기 드릴 건데요. 계약서는 아마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것만.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계약서 뭐 위에 주소 잘 써야 되고 그거는 솔직히 오타 안 나면 누구나 다 써요, 그거는. 예, 다 쓰는데 계약서에서 항상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실수가 많이 생기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특약밖에 없어요. 특약. 예. 계약서는 특약만 잘 쓰시면 돼요. 특약만. 예. 근데 특약도 사실 내용이 별게 없는데 특약에서 항상 실수가 많이 생겨요. 특약이.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제가 계약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특약 부분을. 예. 특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 그거를 제가 미리 사전에 베이스를 깔고 일단 여기 교재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제가 저번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은 여기 등기사항정보증명서 혹은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주소, 그 건물의 주소를 토시 하나 바뀌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만약에 다가구 주택인데 제가 계약하는 집의 주인이 임의적으로 호수를 정해가지고 201호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 작성할 때 아주 친절하게, 예, 주소란에 무슨 번지수 201호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네, 번지까지만 쓰셔야 돼요. 예, 호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등기를 보시면 호수가 안 나오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그냥 토지 건물로만 돼 있잖아요. 등기가. 그러면 나와 있는 그대로 주소를,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써야지 뭐 다시 붙여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은 그렇게 써서 가시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예, 다시 써오라고 하니까, 예,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뭐 그거는 뭐 한두 번 써보시면은 금방, 예,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은 생소하실 건데 몇 번 실무에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적사항은 구주소를 쓰시면 안 되고 신주소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계약서 밑에 주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주소랑 쓰는 거 있거든요. 이제 요게 좀 제가 설명이 좀 이해가 좀 어디에 그런 게 쓰는 게 있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5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돼요. 53페이지. 53페이지나 54페이지 동일하긴 한데 53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실제 계약서 양식이에요. 이게 임대계약서 양식. 53페이지 있는 게. 보시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소재질 안에 맨 위에 있죠? 1번의 부동산의 표시에서 소재질안. 소재질안에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주소 그대로, 예, 명시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토지에 그 밑에 보시면 토지 건물 돼 있죠. 예, 지목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거 어디서 보고 써야 될까요, 이거? 등기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쵸? 헷갈리시죠? 예. 그러면은 어디를 가시냐면은 잠깐만요. 어디를 가시냐면은 29페이지. 예. 29페이지를 가시면은 빨간 박스 크게 쳐놓은 게 위에 보시면은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있죠? 예, 그리고 그 아래 표제부를 보니까 건물 내역해서 전체 면적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대지권의 비율도 친절하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등기 보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다시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목 같은 경우는 대라고 쓰면 되겠죠. 이 집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예, 전체 면적 쓰시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옆에 대지권의 종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대지권의 비율. 예. 대지권의 종류는 뭐죠? 29페이지에 다시 그대로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가 안 써있긴 한데 써있죠 옆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 등기를 보고 쓰시면은 이 계약서 위에라는 사실은 뭐 틀릴 게 없어요. 예, 틀릴 게 없어요 별로. 왜냐면 여기 다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용어가 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용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의 구조 용도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쓰려면은 건축물 대장을 끊어가지고 열람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건물의 용도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개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랑 건축물 대장이랑 거의 차이가 없기는 해요. 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중 8구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여기 건물의 구조 용도는 어디서 보고 쓰냐. 어디서 보고 쓰셔야 되냐면은 그 옆에 28페이지 보시면은 28페이지 보시면은 예, 건물 내역란의 밑에 건축물 구조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예, 그리고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응용을 들어가면은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건물 내역을 보니까 공동주택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하고요. 이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끊어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건축물 대장 끊으시면은 몇 층이 무슨 시설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 요 현재 보고 있는 등기 같은 경우 건축물 대장을 끊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집은 끊을 필요가 없죠 굳이. 왜 없냐면은 이 집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예. 내가 계약하는 집이 1001호면은 당연히 위에 아파트면은 거긴 당연히 볼 필요가 없죠. 거기는 공동주택이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은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1층부터 2층까지 상가되어 있으면 거기는 보나마나 뭐 근생이나 업무시설 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주거용 아파트가 위에 쭉 간다. 근데 등기를 끊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축물자를 끊어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공동주택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보나마나.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주의를 건축물자가 꼭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건물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등기가 아니라